국민 배우 안성기. 그가 출연한 영화치고 중요하지 않은 영화가 드물고 당대의 화제작에는 항상 그의 이름 석자가 올라 있습니다. 당장 터페 닥친 일본 영화 개방에 대해 영화인 안성기의 생각을 들어보고 아울러 개인의 이모저모도 살펴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적어지는 세금. 새 정부 들어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세제 개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형평 조세와 효율적 조세를 위한 방안을 나성yen 교수와 함께 강구해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세 후보가 모두 합의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배우를 꼽는 대목이었는데요. 그들은 모두 영화배우 안성기 씨를 가장 좋아하는 배우로 지목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를 국민배우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그가 주연했던 영화 아름다운 시절이 동경국제영화제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본 영화 잠자는 남자에 출연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영화 현장을 두루 둘러본 그를 직접 만나봅니다. 在东京金奖呢，我们将颁给这个《Spring in My Hometown》。 With the trophy as Governor of Tokyo Award. 네, 우선 저 축하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근데 동경영화제하고는 인연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92년도에 하얀 전쟁, 전쟁 때. 예, 그때는 이제 부분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시네마 부분,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부분인데 그쪽에 인터내셔널 부분 이제 그랑프리를 받았었고요. 예. 이번에 아름다운 시절이 받은 상은 예전에 보면 영시네마의 그랑프리죠. 그래서 이제 3편 이내의 신인 감독들을 위한 그래서 상금이 많은 예. 세계의 어떤 영화 학도들이 굉장히 군침을 흘리는 예. 지난번에 하얀 전쟁 때 수상하실 때는 정지영 감독하고 같이 수상식장에 올라가시더니 이번에는 안 올라가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다. 예. 그래서 좀 나름대로 저 수상 소감 예. 준비까지 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리가 상만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감독 한 사람만 이번엔 올려보내는구나 예. 라고 생각해서 예. 또 그냥 속 편하게 앉아 있었죠. 그 감독 이제 이광모 감독은 이게 첫 작품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 안성기 선생은 대배우고요. 더군다나 아주 까다로운 감독이었단 말이에요. 보통 영화는 한 컷 찍는데 두세 차례 촬영하면 되는 걸 뭐 이건 심하게는 한 30분 이상씩 찍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했어요. 물론 이 영화가 조금 다른 거와 이제 출발부터 좀 틀린 면이 있었는데 사전 리허설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한 5개월 정도 미리 선발을 전부 해가지고 어떤 그냥 역할을 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 주어진 상황에서 연기를 해보라 뭐 이런 것을 쭉 훈련을 했고 나중에 이제 역할을 줘가지고 했었고 또 성인 연기자들도 마찬가지로 한 7회에서 10회 정도는 같이 모여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그 출발 그 시점부터 좀 색달랐던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영화 찍을 때도 저 안 선생에게 리허설을 요구하는 감독들이 없었습니다.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독해 정도는 같이 하는 경우가 예. 가끔 있습니다. 전체적인 작품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시간은 있는데 그리고 촬영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 연습을 굉장히 이제 오래 했어요. 예.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냐 그러면 처음부터 몇 회라고 안 그러고 가서 이거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럼 마지막이다. 또 하면 다른 식의 또 이유를 대가지고 뭐 한 번 더 해. 그래가지고 연습을 한 30회 정도
계속. 그리고 그 연습이라는 건 긴 연습입니다. 예. 보통 한 컷당 평균 그 시간이 한 1분에서 1분 30초 사이가 되지 않나. 보통 영화는 일반적인 것은 한 5, 600 컷 정도, 많은 경우에는 한 2,000 커트 예. 이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이 아름다운 시절은 129 같은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 호흡이 긴 영화죠. 소위 롱테이크형 예. 영화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연습만 해. 나중에 이제 진이 빠지는 거예요. 좀 이렇게, 야, 이렇게 물이 좋을 때 올라갔을 때 이럴 때 찍어야 되는 건데 예. 기운 다 빠져가지고 찍는 게 참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슈팅 들어가서도 뭐 한 번, 두 번 뭐 이게 아니라 한 10번 정도의 이 슈팅 시간을 갖고 나중에 이제 오케이를 내거든요. 예. 그 처음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운이 빠지고 아, 내가 이 영화를 잘못 시작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랬는데 결국은 영화를 조금 초반에 좀 찍으면서 이강모 감독의 어떤 의도를 알게 됐어요. 예. 철저하게 연기하지 않는 것. 음. 그러니까 저희가 왜 남자들 같으면은 군대 가서 유격 훈련 받지 않습니까? 예. 힘이 날 때 자신 있으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체조시키고 막뭐 기 앞에 아주 힘 하나 없을 때 올려보내는 거하고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모든 자기 어떤 의식하고 뭐 어떤 계산된 거 이런 거를 수많은 연습과 저 슈팅을 통해서 없애버리고 예. 모든 거 포기하고 그냥 흘러가는 음. 결국 그런 것이 아마 이 영화의 어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예. 다른 영화와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이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힘이 들었었어요. 힘드셨겠군요. 그 사실 그 시대 상황은 참 엄혹한 시절 아닙니까? 전쟁의 와중 또 포로 수용소 그리고 전쟁의 남편을 뭐 빼앗긴 여인들 이런 네. 얘기인데 화면은 정말 역설적이라고 할까요? 배반을 느낄 정도로 너무 평화롭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아마 제목 자체도 사실 뭐 고생스러웠던 사실 시절인데 예.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붙인 것도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가. 다시 한번 그걸 아주 뭐 사실적 물론 사실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그래도 딱 어떤 거리감을 두고 아름답게 또 볼 수도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한 컷 촬영을 위해서 뭐 30번씩까지도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대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왜 저 안 선생이 그 아버지로 나오면서 아들을 그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여러 번 다시 찍었습니까? 물론이죠. 그 엄청나게 그 아역 배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우리 이제 이인 이제 아역한 예. 그러니까 물론 아픈 거 본인도 참 괴롭겠지만 이 때리는 입장에서 더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렇겠군요. 근데 녹음부에서는 이 살 때리는 소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살과 비슷한 소리 나는 거를 좀 구해다가 뒤에다 좀 이렇게 붙여주자. 예. 그래야 나도 좀 정말 화나서 때리는 걸로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 돼지고기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붙여보고 예. 이렇게 때려봤어요. 그랬더니 아프냐 그랬더니 아프대요. 그것도 그럼 아프긴 아파야지. 근데 조금만 아프면 되는데 예. 근데 소리가 제대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징어 같은 걸 이렇게 하나 붙여놓고 했는데 예. 그래도 상당히 아팠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촬영이 끝나고 나서 예. 야, 아저씨가 좀 밉지 않대. 그랬더니 예. 끝나고 나서는 좀 약간 울었어요. 자기가 저 아프기도 하고 그 억울하기도 조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화가 났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뭐 영화인데 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한대. 그래서 아저씨를 원망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모든 출연진들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또 국제영화제에서 저렇게 상을 받는 작품이 나온 것 같네요. 예. 영화배우 안성기의 이름이 처음 알려진 건 꽤 오래됐어요. 아역 배우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황혼열차 네. 뭐 기록에 보면 저 그때가 5살. 예, 57년도였고요. 어떻게 해서 처음에 그 영화 배우가 되신 겁니까?
뭐 저 대부분 왜 부모님들이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 아버님이 영화 쪽에 계셨었어요 당시에. 예. 그래서 작년에 돌아가셨던 김기영 아니요 올해 초에 돌아가셨죠. 화재 사고로요. 네. 김기영 감독님하고 이제 대학 동창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연출을 하셨고요. 예. 근데 고아역인데 마땅한 아역 배우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역 배우라는 것이 예. 어쩌다 이제 데려다가 누구 아무나 시키는 거죠. 예. 근데 진짜 고아를 데려다가 시켰는데 형 잘 못하더래요. 그래서 급하고 눈에 띄는 아이가 이제 제가 있으니까 예. 데려다가 이제 시킨 거죠. 그리고는 다시 성인이 돼서 영화에 데뷔하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쉬신 건가요? 뭐 저 학교 이제 다 마치고 군대 예. 갔다 오고 예. 그다음에 저는 좀 특수한 또 상황이 있었죠. 대학 때 전공을 베트남어를 해가지고 네. 제대하자마자 그 제대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베트남이 그 당시 패망했었습니다. 예. 공산화 돼가지고 예. 그게 완전히 사어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예. 뭐 이렇게 취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 그래서 늘 제가 농담삼아 제가 이렇게 배우가 되기까지는 이 베트남에 패망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 납니다. 베트남하고는 뭐 인연이 많지 않습니까? 하얀 전쟁을 통해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됐고요. 자, 많은 분들이 아마 길거리에서 배우 안성기 씨를 보면은 친근하게 옆집에 살았던 아마 이웃으로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보지 않았어도 그가 출연한 숱한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게 다가오는데요. 80년대 그가 출연했던 영화들을 한번 같이 보시죠. 저게 소위 이제 히트하기 시작한 바람 불어줘. 바람 불어줘 온 날. 나한테 질투하네요? 아니요. 나 때문에 둘이 더 가까워졌죠? 중국집 배달부 이 역할이었죠. 예. 난 그걸 깨버렸어. 왕. 만다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리고 파괴입니까? 마음이 저 어디 영화는 따로 제가 있나? 독일에서도 텔레비전으로 육체가 봤습니다. 마음이고 예, 예. 마음이 육체야. 아마 임권택 감독님이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로 알고 있고요. 고래 사냥. 고래 사냥. 저게 아마 또 배우 안성기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예, 굉장히 이제 폭넓게 많은 분들이 보셨고 네, 미국에서 올 로케이션을 한 깊고 푸른 밤. 이거 배창호 감독하고 계속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배창호 감독하고는 11편의 영화를 같이 했죠. 제일 많이 한 감독이죠. 저게 상당히 사회성 높은 작품으로 얘기되는 그 칠수와 만수. 예. 저때는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 고공에서 찍으신. 이제 날마다 아주 몸이 찌릿찌릿해가지고요. 예. 좀 보는 사람도 아찔해요. 예. 성공 시대. 장수영 감독. 예, 데뷔작이었죠. 그 전에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아마 데뷔작이 아닙니다. 이거 하얀 전쟁이군요. 아주 네. 긴박한.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저걸 39살에 찍은 영화 같습니다. 그때 병사의 모습으로 꼭 출연하고 싶었었어요. 예. 근데 다행히 그 병사의 모습으로 베트남전을 그릴 수 있었다는 결국 게 베트남 가셨고. 저게 아주 대단한 흥행했던 투캅스군요. 이 영화는 하면서도 참 너무 웃어가지고 저도 웃어가지고 찍으면서도 웃으셨습니까? 아니 왜? 이건 이제 네, 임권택 감독님의 태백 삼매. 시방 복구 중이요. 기차가 댕기려면 민족주의자로 나오신 거죠. 네. 근데 찡은 가지셨는 게라? 찡이라니. 아따, 대학 나오고 선상집. 예. 감회가 어떠세요? 뭐 자신이 늘 익숙한 모습으로 보는 영화지만
다 하나하나가 자신의 분신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아, 그래서 가장 그 어렵고 곤란한 질문이 그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저-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바로 그 질문을 지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앞서서 지난 대선 때 새 후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영화 배우로 공이 꼽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혹시 그 이후에 그 전이나 정치권에서 유혹은 없었습니까? 뭐 몇 번의 어떤 얘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예. 그 부분은 제가 뭐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고 저는 뭐 이 영화 이외에는 다른 거는 뭐 생각을 안 한다고 아주 확실한 제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예. 그 다음부터는 지금 뭐 편하게 됐습니다. 평생, 자신의 평생을 그냥 영화 한 길로 가겠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그 든가요?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왕도 하고 다 영화 하니까 속에서 다 하시니까.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일본 영화 개방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난달 20일 이제 우리 정부가 그 일본 영화 개방하겠다는 원칙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선생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경영화제에서 이제 2번이나 수상을 하셨고 또 보면 그 동경영화제 심사위원으로도 위촉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오구리 고헤이 감독의 영화인가요? 그 잠자는 영화라는 잠자는 남자라는 일본 영화에 출연하시게 예. 돼서 누구보다도 영화인들 중에서 이제 일본 영화를 좀 아시는 분일 텐데 일본 영화 개방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이 문화 쪽은 활발히 교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의 어떤 교류라든가 관계는 다변화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싸울 건 싸우고 또 이거 교류할 건 교류하고 이래야지 조금 더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것이 딱 그 어떤 정치적인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그런 배경 때문에 이렇게 갇혀져 있다라는 것은 결국 손해는 우리가 손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동안에 어떤 일본 문화가 들어온 것을 봐도 결국 부정적인 측면의 것이 사실 많이 들어왔고 어쨌거나 이렇게 개방이 되면은 뭐 이제 순서대로 아마 양질의 것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그 개방 시기 같은 경우에는 전 빠를수록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일본 영화 개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개방은 추세상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아주 준비가 안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영화계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비는 뭐 예전에 그 UIP 미국 영화 직배 때도 준비가 사실은 안 돼 있었고 예. 지금도 안 돼 있는 건 뭐 사실이고 그렇다고 안 돼 있다고 계속 또 늘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그냥 뭐 앞으로 이렇게 봐도 크게 이렇게 개선될 뭐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거든요. 획기적인. 예. 그럴 바에야 그냥 빨리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배급 시장을 이렇게 확대시킨다거나 아니면 합작을 통해서 서로 이제 좋은 영화를 만든다거나 보다 좀 긍정적인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본 영화 개방을 하겠다는 우리 정부 정책을 보면 즉시 개방 부문이 있고 즉시 개방 이후 부문이라는 거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극영화 그 중에서도 이제 4대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 또 한일 공동 제작 작품은 우선권을 준다는데 뭐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후 부문 말하자면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업 영화 또 무슨 포르노 영화의 뭐 수입 이런 것까지 이제 사람들은 우려를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지금 헐리우드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그런 영화들이 좋은 영화, 되는 영화는 되고 그렇지 않은 영화는 역시 안 되거든요. 뭐 일본 영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다 그러면은 예. 그건 관객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이 결국은 죽고 나쁜 것이 이렇게 쓴다라는 것도 그거는 우리 어떤 사회의 문제지 예. 그 자체를
억지로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우리 문성근 씨가 가끔 저 사인해주면서 그런 말을 써요. 맨 위에다가 좋은 영화는 좋은 관객이 만듭니다. 그거 아주 저 진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영화를 자꾸만 이렇게 관객들이 본다면 좋은 영화를 자꾸만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나쁜 영화를 자꾸만 저 선호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아마 우리의 어떤 관객의 몫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잠자는 남자라는 일본 영화에 일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한국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셨는데요. 또 이 영화가 거의 뭐 정말 잠자는 모습 중심으로 대사도 거의 없이 촬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그래서 참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예. 일본 영화에 어떤 출연한다는 것도 그 당시 뭐 이렇게 배우 앞에 국민자를 붙이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네. 근데 일본 영화에 이렇게 출연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게 부담이 됐고 또 한 가지는 무슨 연기를 뭐 정말 잘하는 뭐 그런 게 아니고 누워 있고 딱 저 서서 대사하는 건 딱 한 마디가 있고요. 예. 나머지는 전부 누워만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 그걸 한국 관객들이 이렇게 봤을 경우 저걸 찍는다고 같이 뭐 영화를 했다고 하느냐라고 예. 극단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저 오구리 고에 감독은 그 일본 매스컴하고 이제 전부 기자회견을 할 때 왜 일본 배우도 많은데 한국 배우를 데려다가 이렇게 눕혀 놓느냐 예. 그런 얘기했을 때 이제 오리 감독이 각 그 회견장에서 그 누워 있는 그 인물이 굉장히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 아무것도 누워만 있기 때문에. 근데 일본 배우 중에서는 자기 그 존재감을 있는 배우를 지금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의 안성기 씨를 데려다가 이렇게 눕혀놓는 것이라고 아주 그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의 어떤 그 일본 영화에 출연한다는 건 그 영화의 어떤 작품성, 일본 영화이긴 하지만은 그 오구리 감독의 그 작품 세계가 상당히 이 세계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만든 영화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뭐 누구든지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색깔의 영화이기 때문에 괜찮겠다 해서 출연을 했죠. 네. 그 이제 일본 영화 개방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실제로 그 일본 영화인들과 같이 일을 해보시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제작 시스템이라든가 하여튼 그들이 갖고 있는 강점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영화의 지금 느낌이 현주소가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세계 영화제니 이런 데에서 상당히 요즘에 각광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부흥하는 느낌이 있는데 어떠냐고 이렇게 몇몇 평론가분들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또 내리더군요. 그쪽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각광받는 그런 작품들은 전부 이렇게 독립영화 스타일로 작가주의 영화이지 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메이저의 영화는 안 좋은 상태라고. 텔레비전 드라마는 거의 출연을 안 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쪽을 사실 잘 모르고 제가 이제 영화에 워낙에 익숙해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과정이 조금 틀리지 않나 싶은 것이 있고요. 예. 그리고 필름 물론 요즘에 필름 작업을 합니다마는 큰 스크린이라는 그다음에 어떤 한정된 공간에 까맣게 해놓고 그런 어떤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것이 상당히 좀 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TV는 굉장히 연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연출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놀라운 그 순발력과 디테일이 저희는 저 순발력 참 없습니다. 파는 그냥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어떻게 할까 뭐 그 장면을 찍어놓고 한 장면 그 짧은 걸 하나 찍어놓고도
고민을 해가면서 아 이거 안 좋겠다 뭐 이래서 자꾸만 이렇게 다 나눠지는 거고 예. 이쪽 연기자들은 그냥 쫙 붙여가면서 하는데 놀라울 때가 많아요. 그래 저는 그렇게는 참 못할 것 같고 저는 이 영화 쪽의 어떤 그 작업 과정이 예. 저한테 이제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이제 꼭 TV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TV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잘 안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참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 어느 잡지와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또 그런 얘기도 하셨더군요. TV가 너무 영향력이 큰 매체라. 무서워요. 예. 그 뭐 나오실 때 기도하고 나오신다는 얘기도 하셨던데 그렇습니까? 그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좀 심할진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TV를 하는 분들은 그 속에 사는 분들은 그 위력을 물론 알긴 알겠지만 아마 실감나지는 않을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이렇게 끌어가는데 얼마나 이게 영향력이 큰 것인가. 하다못해 어떤 유행을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고 그냥 아주 사소한 곳에서도 그냥 자본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섭기 때문에 어떤 얘기 한 마디가 어떤 나쁜 영향을 주면은 안 된다. 조금은 좀 지나친 생각인지 몰라도 너무 하여튼 그 위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시간이 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면서 그냥 말로 이렇게 흘러가기보다는 조금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이렇게 나오죠. 오늘 나오실 때도 기도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니 오늘은 우리 정봉구 씨 이 세상 읽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여태까지 이렇게 가겠구나. 예. 이야기를 이렇게 차분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냥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오늘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응해 주시고 저희 세상 읽기 시청자들과도 만날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뭐 아주 얘기 오래간만에 이렇게 제대로 좀 그러셨어요. 깊이 있게 해서 참 기분 좋습니다. 예. 계속 건강하셔서 좋은 작품을 또 저희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